아유 내가 그냥 나가 죽어야지 이럴 거면 이혼해! 아니면 혼 좀 나봐라 이러고 아예 짐을 싸서 나가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원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 정말 많은 부부싸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사소한 일상 속 문제들 가지고 싸우는 게 과장하지 않고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거지를 누가 하냐, 아기 기저귀는 누가 갈아주냐, 양말을 어디다 벗어놓느냐 이런 거요. 사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던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결혼하고 살면서 싸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싸움이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고 앙금으로 남으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덜 싸울 수 있을지, 싸우더라도 조금은 덜 치명적으로 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정말 안 싸우신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네, 정말입니다. 저희가 한번 인스타 툰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 툰을 보고 진짜 안 싸우냐, 뻥 아니냐 이러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사실 이때까지 안 싸운 게 아까워서라도 싸우면 안 되겠죠. 예. 서로 뭐 의견 충돌 나거나 그런 적도 아예 없으세요? 그거는 물론 저희도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웃을 일만 있겠어요. 당연히 서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의견 충돌 이런 것도 생기는 일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막 쌓여진 적은 솔직히 몇 번 있습니다. 이걸 저는 전문용어로 현변 삐짐 사태라고 부릅니다. 이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 스타일이 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그냥 빨리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가슴속에 막 한 100만 개쯤 쌓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이제 김 변호사님은 잠깐 이제 한 발씩 뒤로 물러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두 분 성향이 정반대시네요. 그래서 저 혼자 삐졌다가 혼자 풀기 이걸 좀 반복을 하니까 처음엔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좀 보다가 이제 둘 다 서로 좀 기분이 좋을 때 이제 골라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상했을 때 나한테 말을 걸어서 좀 풀어주면 좋겠어. 한 번 말 걸어서 대답이 없으면 그럼 한 번 더 걸어줘. 한 번 더 걸어서 또 대답이 없으면 그럼 한 번 더.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그때는 아무리 삐졌어도 내가 꼭 대답을 할게. 그러면 3번 말을 내가 걸어볼게. 김 변호사님이 입력 출력이 좀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입력을 딱 3번 해놓으니까 그 이후엔 둘이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삐지면 반드시 딱 3번 이상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웃기고 귀여우니까 저절로 화가 풀리더라고요. 서로 기분이 상해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싸움으로 안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둘 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이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좀 저절로 낮아진 것도 한몫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매일 보는 게 두 집 살림하는 사람, 아내를 거의 죽일 듯이 때리는 남편, 명품 중독 때문에 가산탕진하는 사람, 뭐 이런 별의별 남편과 아내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 아내는 아이가 둘인데 일까지 하는구나 싶어서 무한한 감사를 느끼기도 합니다. 안 싸우면 가장 좋겠지만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은데 이 선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선은 역시 폭행, 폭언 하는 거겠죠. 일부러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딱 건드리는 분이 계세요. 부부는 이제 서로 어디가 약점인지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말 딱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장 이제 지금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도 배우자한테는 이게 정말 계속 상처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나가 죽어야지 이럴 거면 이혼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혼 좀 나봐라 이러고 아예 짐을 싸서 나가시기도 하고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건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진짜 이혼하려던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했다 해도 두 사람의 관계에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싸운 일을 가족이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당장은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배우자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뭐하러 같이 사냐, 이혼해라,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 또 다툴 수도 있고요. 진짜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싸웠다고 해서 입을 아예 다물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거의 뭐 일부러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을 다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을 막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주의사항이 어떻게 보면 뻔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미 사이가 틀어진 사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소한 점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릴 수 있어요. 전에 정말 사소한 일로 싸우다가 이혼하신 부부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싸울 일이긴 하지만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편분은 아내가 이제 브랜드 있는 옷만 사서 입는 게 너무 사치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근데 아내는 또 남편분이 집에 오면 옷을 벗어서 꼭 소파에 걸쳐 놓는 거, 그게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꼭 브랜드 화장품을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까지 꼭 사서 바르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아내분은 남편분이 화장실에 가서 커버 좀 올리고 보라는데 안 올리고 보는 게 또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감정이 계속 틀어지던 와중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애 태어나면 더 예민하고 힘든 거. 여기서도 의견 대립이 계속 생겨서 조리원 선택하는 기간부터 모유 수유 기간, 하물며 어떤 분유를 선택을 할지, 그리고 아이가 울면 달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 너무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싸우는 와중에 서로 이제 극단적으로 내가 진짜 왜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야, 그럼 진짜 당장 이혼해. 뭐 이런 식의 말을 정말 수시로 하게 되고,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각방 따로 쓰고, 이거 되게 치명적이잖아요. 어쩌다 말을 또 꺼내게 되면 그래 너는 잘나서 그런 식으로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게 되고. 아까 변호사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셨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처음 문제는 보면 작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처음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고 그냥 싸움이 또 싸움을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싸우다 못해 이혼을 하셨는데, 정말 이분들 양육권 다툼도 정말 치열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부부 사이를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인 것 같습니다. 처음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왜 다툼이 생겼는지 파악하고 상대방과 나의 다른 점을 파악해야 오해가 안 생기고 앙금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하루 종일 독박 육아를 하던 아내가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저기 쌓여있는 젖병 좀 씻어줘 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안 되는데?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둘이 다퉜어요. 그러면 그때 남편은 속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애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고생이 많겠지. 내가 일이 많아서 힘들었어. 미안해. 반대로 아내도 속상한 마음을 잠깐만 접어두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먹고 지낼 거 혼자 버느라 힘들겠다. 요즘에 팀장이 일 다 떠넘긴다는데 스트레스가 오죽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말이 조금은 부드럽게 나갈 거예요. 내가 요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어제 화를 냈어. 근데 남편도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애가 밥 먹어야 되니까 집에 오면 젖병 먼저 씻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도 기분 상하지 않게 원하는 말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오늘은 부부간의 싸움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비결이 있다 라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